장르 소설 같은 거를 검색하다 보면은 자주 추천으로 뜨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제가 그렇게 알게 된 책이거든요. 작가는 좀 생소한 작가였는데 아이자와 사코라고 하기에 저는 처음에 여자분인 줄 알았어. 근데 좀 귀엽게 생긴 남자분이더라고요. 예전에 이 작가분이 뭐 마술도 배운 이력이 있는 좀 특이한 분이셨는데, 책 표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살짝 제가 라이트 노벨 형식의 좀 코지한 미스테리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갸우뚱하긴 했는데 당시에 워낙에 평가가 좋았고, 이 책을 읽어보시진 않았더라도 뭐 서점에 갔는데 저 책 있었던 것 같아 라든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450페이지가 넘어요. 나름대로 좀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문체가 살짝 가벼워서 그런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저는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책이었어요. 살짝 디자인은 라이트 노벨 느낌 들고,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표지 디자인을 떠나서 제일 문제는 이 책의 제목이 제일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영매탐정 조즈카잖아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자, 내용은 우선 주인공은 코케츠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이게 코케츠는 인기 추리 작가라고 나오거든요. 수려한 용모에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또 뛰어난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자문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연쇄살인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코케츠한테 찾아와서 수사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능력 인정받았고 뭐 다 가진 남자죠. 아무튼 그런 코케츠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찾아와서는 고민을 나눠요. 요즘 알 수 없는 뭐 여자 용원 같은 게 꿈에서 계속 막 나타나서 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케츠가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추리 작가인데 그런 영적 존재는 도움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요즘 인기 있는 영매가 있는데 자기가 예약을 했다는 거야, 후배가. 그러면서 이게 근데 사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후배랑 주인공 코케츠는 그 영매를 만나러 가게 되면서 이제 조즈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옆에 사진 나오죠? 설명이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상당한 미모의 20살가량의 여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실사화한 것도 보면은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나와. 이게 표현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담으로는 배우가 키요하라 카라라고, 저는 좀 생소해요 이 여자분이. 근데 예전에 그 우주소녀의 송소라는 중국인 친구 있었잖아. 저는 좀 그 친구 닮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공 코케츠가 조즈카를 만나게 되는데, 조즈카가 그 여자 후배를 보더니 집 바닥에 혹시 물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후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찌 알았냐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즈카가 그거는 귀신의 눈물이라면서, 내가 한번 당신의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뭐 옆에 계신 코게츠 씨도 동행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영매니 귀신이니 하는 것에 뭐 관심이 좀 없었던 뭐 코케츠였지만, 묘한 조즈카의 모습에 끌려서 같이 요 후배 집에 방문할 약속을 잡게 되고, 또 약속한 날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싹 들어가 봤는데 그 후배가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닥에는 깨어진 커피잔 말고는 뭐 그렇다 할 흔적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즈카가 이제 영매다 보니까 죽은 여후배가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 같은 거를 영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후배를 죽인 범인은 여자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막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주인공 코케츠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조즈카를 좀 긴가민가 했었지만 자기가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수사선상에 코케츠도 용의자로 오르거든요. 그리고는 또 뭐 빙의가 돼가지고 범인이 여잔데 무엇을 찾는데 하는 모습이 좀 신경이 쓰여서 이 조즈카라는 여성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걸 하면서
그것을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코케츠가. 그래서 조즈카의 말을 따라서 바닥을 막 찾다 보니까 깨어진 유리잔 사이에서 안경알 조각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 진범을 찾게 됩니다. 진범은 이게 죽은 후배와 사이에서 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안경이 깨어지고 유리잔과 막 섞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조각난 안경 조각을 찾지 못해서 수거를 못했던 거를 코케츠가 조즈카의 말을 듣고 안경알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케츠가 조즈카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뭐 어떻게 그런 걸 보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조즈카가 하는 말이 누군가 죽거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알 수 없는 사념 같은 게 막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귀신이든 무엇이든 모습으로 경고를 보내는데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집에 온 거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인데 코케츠와 이제 조즈카가 어느 베테랑 작가의 신간 출판 기념 모임에 동참해 있습니다. 둘이서 평소 오컬트 관련 추리 소설을 쓰는 어느 베테랑 작가가 이제 신간이 발간된다 하면서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 같은 걸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컬트 작가분이 조즈카라는 여성 나도 좀 관심 가는데 소개 좀 해주지 않을래? 해가지고는 코케츠가 같이 방문을 하게 된 건데 그곳에는 이제 평소에 베테랑 작가를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는 작가 후배들도 좀 몇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즘 뭐 이슈가 되는 연쇄살인 관련해서 벌써 몇 명이 죽었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다 보니까 그 작가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조즈카 양을 소개해달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집을 구매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 가족들이 집에 있는 거울에서 서양 여성의 유령을 목격한다는데 혹시 조즈카 양도 보이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즈카가 한동안 그 거울을 싹 보고 있다가 지금은 밤이 깊지 않아서 보이는 게 없는데 제가 거실에 머물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시죠 하고는 조즈카랑 주인공은 거실에서 작가님이 쓰신 신간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그 파티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先生一緒に読んでもいいですか一緒に読むってこういうことですか私読むのは早い方ですからきっと大丈夫です 다음 날 아침에 서재에 머물고 있던 작가님이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사망 추정 시간이 어제 조즈카랑 그 주인공이 거실에 머물렀을 때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거실을 통해서 서재로 그 집에 있던 3명의 용의자들이 한 번씩 방문을 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망 추정 당시에 코케츠와 조즈카는 거실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당시 집에 머물고 있던 3명의 지인들이 화장실을 간다면서 한 번씩 거실을 통해서 서재가 있는 그쪽으로 갔다 왔다를 반복한 상태였어요. リビングを通らなければ誰もこの現場にはたどり着けないわけだ。 그래서 코케츠가 조즈카에게 저 죽은 선생님 한번 빙의해서 범인이 누군지 좀 알 수 없을까? 라고 하는데 조즈카가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아니면 영매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거울 속에 유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령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한번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범인은 바로 두 번째 거실을 오갔던 남자 문화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세 번째로 거실을 지나쳤던 그 여제자가 평소 작가와 불륜 관계이기도 하고 작가 컴퓨터에서 지문이 발견됐는데 누군가가 그 시간에 컴퓨터에서 무엇인가 데이터를 지운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제자가 무언가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려고 작가를 죽이고 컴퓨터를 건드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용의자라면서 막 체포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즈카가 아니라고, 범인은 두 번째 남자 문화생이 맞다라고 하니까 코케츠가 이 증거는 없잖아요. 예, 영매사가 뭐 귀신의 눈을 통해서 범인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코케츠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추리를 하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작가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런데 작가가 죽고 나서 컴퓨터는 이제 자동으로 잠금이 되잖아.
그런데 그 잠금 시간이 1시간이라는 리미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컴퓨터가 잠기기 전에 작가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은 두 번째 남자 문화생밖에 없었다라는 추리를 해내고 결국은 범인을 잡아냅니다. 결말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작가가 신간책을 출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네 하면서 남자 문화생이 방에 와서 읽어보니까 예전에 선생님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라고 자기 습작으로 쓴 작품이랑 내용이 거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거 뭔가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이 너는 능력이 없어서 책으로 못 써. 너는 안 돼. 재능이 없어. 하는 말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선생님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라고 보냈던 파일이 컴퓨터 속에 있으면 증거가 될까 봐서 그거를 지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사건이 해결이 되고 이성적인 추리라는 영역에서 영매라는 불확실한 부분이 합쳐진 두 콤비의 기묘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좀 축약하는 게 아닌가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코케츠가 이제 평소에 경찰한테 뭐 조사 협력 같은 거 요청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어. 그러다가 조주카의 능력이면 지금까지 해결 못한 이런 사건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코케츠가 가는 사건 현장에 이제 조즈카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요고생 교살 현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조즈카가 강령술로 과거의 용혼을 막 빙의를 하더니 그곳에서 죽은 2학년 요고생이 죽어가면서 선배 이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3학년 여선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코케츠는 이제 대략적으로 범인의 윤곽은 잡게 되는 거고 이제 코케츠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이제 짜맞추든지 뭐 때려 맞추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추리로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찾아 나가는데 좀 독특한 구조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범인은 누구야가 아니고 범인은 대충 이런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추리로서 그 흔적이라든지 과정을 맞춰 나가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의 힌트라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면은 세일러복이라 하나요? 이렇게 목에 딱 거는 스카프에 목이 졸려 죽었다라는 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지도 보시면은 조즈카가 손에 저게 뭐 스카프인지 머플러인지 양손을 막 휘감고 있잖아요. 이게 좀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3학년 중에 하여튼 범인이 있다. 아니 뭐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학교로 갑니다. 근데 때마침 학교에 활동하던 관련자들 중에서 3학년은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는 죽은 여학생에 관해서 막 조사를 하는데 혹시 그 죽은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는 그 3학년 여자 선배 좋아했어. 남자라니 에이 그럴 리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2학년 여학생이 그 3학년 여자 선배를 좋아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력 용의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인가 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죄의식의 냄새가 풍기는데 저 아이에게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범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점점 장르가 이제 미스테리에서 이제 오컬트 이쪽으로 바뀌죠.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요? 영매 탐정 조즈카. 보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요고생이 이제 동일범에 의해서 살해된 게 발견이 되는데 코케츠는 이제 죽은 요고생의 노트북을 딱 보다가 과거에 지금의 사건 현장이 찍힌 사진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는 시신이 있을 위치에 사다리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다리를 누가 옮겨놨네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죽었던 요고생들 사건 현장 사진도 보니까 그 근처에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정글짐 같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범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높은 장소에서 그것을 찍으면서 무엇인가 자기만의 전리품을 만들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사진을 자기가 찍었으면 그걸 현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련자로 근처 사진관 딸이 같은 학교 3학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진범으로 검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매 탐정 조즈카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해결되는 건데 잠시만 탐정은 조즈카가 아니잖아. 코케츠잖아. 암튼 해결!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바쁘게 설명을 달렸죠. 근데 제가 이 책이 450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의 구조가 4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에피소드가 3개가 나왔던 거고,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겨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가 한 320페이지 정도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지를 보시면은 미스테리 소설 차트를 석권한 압도적인 1위, 예? 본격 미스테리 베스트 10, 뭐 어쩌고, 미스테리가 대단하다 1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뭐 상당히 좀 요약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어떻습니까? 뭐 트릭이라든지 구성이 조금 뭐 영매와 작가 출신의 탐정이 서로 이렇게 콤비를 이룬다는 게 좀 신선하기는 한데, 뭐 이런 조합이 완전히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트릭이라는 게 저는 읽으면서 이게 왜 뭐 이렇게 인기가 많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뭐 이유는 있겠죠. 이런 게 뭐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제목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제 이어갈게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조즈카가 또 시리즈가 후속작이 있거든요. 제목만 조금씩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3권까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콤비가 조즈카 시리즈 1권에서는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이제 기대해 보면서 자 이어나가자면, 이 1권에서는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7명의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인 연쇄살인마가 나와요. 코케츠한테도 경찰들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작품 초기부터 계속 이렇게 언급은 되는데, 코케츠가 이 조즈카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이 능력, 이거를 가진 조즈카라면 이 흉기 살인마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8번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살인 수법이 점점 발전해서 이번에는 이제 표백제로 시신을 막 세척하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이게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은 실력이라는 게 느는 거잖아. 나도 지금 어설프잖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 하는 게 좀 어설프잖아. 편집이라든지 좀 그렇잖아요.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하여튼 조즈카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신의 죽음이 보인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코케츠한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케츠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지켜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코케츠가 과연 이 흉기 살인마로부터 이 조즈카를 구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죠? 잠시만, 아닌가? 내가 이거 3권까지 나온다 했잖아.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게 어김없이 9번째 피해자도 나오고 하면서 이어지는데, 범인을 어떻게 뭐 찾으려 해도 특정 지을 수 있는 증거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 조사로 알 수 있는 거는 범인이 어딘가에서 이제 여성들을 죽인 이후에 인적이 드문 장소로 차량을 통해서 옮긴 뒤 유기한다. 이 정도뿐이고, 별다른 단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코케츠도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되겠어 하면서 사건에 직접 뛰어들긴 했는데, 어떻게 뭐 단서가 있어야지 불특정 살인이다 보니까 조주카 말고는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함께 여성들이 발견된 장소라든지 집이라든지 가가지고 강령술로 뭐 보이는 게 있냐고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바람에도 조주카는 그렇다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라고 하면은 조주카가 뭐 무엇인가를 느끼겠지만, 그냥 머물렀던 집이라든지 시신이 발견된 장소 같은 거는 그 강한 사념의 결정 같은 게 모자란 거죠. 결국 이제 코케츠는 그렇구나 하면서 조즈카한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수사는 내일부터 내가 혼자 진행할 테니까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하는데, 이제 조즈카가 たとえ逃れられない運命だとしてもあなたのそばに 저는 작가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작가님이 힘드실 때 곁에서 꼭 안아주고 어떤 결말이 닥치더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살짝 둘이서 이렇게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케츠가 하면서 조즈카를 확 끌어안고는, 지금까지 살짝 둘이서 썸을 타는 것처럼 꽁냥꽁냥 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면서
커플 탄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코케츠가 좀 상남자였어. 조주카를 한번 싹 안더니 가만히 있네 하니까 조주카 양 우리 좀 쉬었다 갈까? 이 근처에 내 별장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구경할래? 거기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보고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주카가 수줍게 끄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야기가 재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코케츠가 소유한 근처 별장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 별장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조주카가 머리끝이 쭈삣하고 서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몸이 뻣뻣하게 이제 굳어가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10명이 넘는 여성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흉기 연쇄살인마, 그게 바로 주인공 코케츠였던 겁니다. 주인공이 바로 범인이었어요. 생뚱맞죠? 코케츠는 이제 이번 목표로 조주카를 이곳에 데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코케츠의 누나가 조주카를 데려온 이 별장에서 살해당한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코케츠가 그런 누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영매사 조주카라면 우리 누나의 영혼을 불러와서 만나게 해주겠지 해가지고 조주카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는 조주카의 몸을 못 움직이게 막 의자에 묶은 다음에 칼로 위협을 하면서 우리 누나 불러내, 빨리 영매를 해서 우리 누나 나오게 해봐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주카가 묶여 있다가 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죠. 제 연기 어때? 응?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케츠가 뭐지? 벌써 우리 누나 영혼이 몸에 들어왔나?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조즈카가 하는 말이 私が本物の霊媒だってずっと信じていらしたんですか? 이 양반 순진하네. 내가 진짜 영매사인 줄 알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보여줬던 이상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작가님 순진하시네? 막 이런 표정을 지어. 그러니까 코케츠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영매사가 아니라니. 네가 지금까지 영매해가지고 다른 영혼들 불러내고 막 사건 힌트 주고 했잖아 하니까, 그러니까 조즈카가 먼저 일단 웃으면서 시작해. 조즈카한테 이제부터 전치사는 하하하야. 하하하 혹은 깔깔깔. 뭔가 비웃듯이 하하하 선생님, 하하하 그것도 몰라요? 하하하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웃으면서 사실은 자기는 지금까지 범행 현장을 보고 한순간에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추리하고는 자신이 영매로서 그거를 알아낸 것처럼 가짜 연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中間の推理をことごとく消去しただ視点と結論だけを示すとすると 그러면서 첫 번째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코케츠의 여후배가 방에서 죽어 있었을 때 옷차림을 봤을 때 이 옷차림은 편한 여성의 옷차림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귀신의 눈물이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는 사실은 얼음 조각이 튕겨서 녹아 있던 건데, 그 크기로 봤을 때 이 여성은 아이스 커피를 자주 마시는 걸로 유추가 되고, 복장과 얼음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여자 지인을 집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 사고를 당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은 여자였다라고 했던 거였고, 아니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문화생이 범인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죽은 작가 근처에서 무엇인가 사라진 흔적이 있었는데, 용의자들 옷차림으로 볼 때 무언가를 품에 숨겨서 나갈 수 있는 복장은 두 번째 남자 문화생 뿐이었다. 여자 제자는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숨기기에는 불가능한 옷차림이었기 때문에 내가 맞춘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매가 어쩌니 귀신이 어쩌니 하면서 지어낸 말에 속아서 나한테 놀아놨네 작가님은, 하하 형편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세 번째 요고생은, 아니 요고생이 3학년인 거는 뭐 어찌 알았어? 라고 하니까,
범행 도구가 스카프인데 죽은 여성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면 같은 종류의 스카프를 사용했으니 같은 학교 여성일 것이고, 남은 학생들 중에서 해당 학생과 뭐 다른 색깔의 스카프를 사용한 학생을 속어법으로 나누다 보면은 3학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책에서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만 제가 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좀 디테일은 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을 할게요. 이게 왜냐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다 보다는 조즈카가 실제로는 사건 현장을 보고 추리해서 유추한 거를 겉으로는 영매사라면서 무언가를 보았다 식으로 코케츠한테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케츠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럼 언제부터 나를 의심한 거지? 라고 하니까 첫 번째 범행 현장에서 그 코케츠는 범인은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DNA라든지가 채취가 돼서 경찰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 시체들이 발견이 되는데 표백제 같은 걸로 막 씻겨서 흔적이 씻긴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일까? 혹시 그 시신이 발견되기 이전에 범인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내 주변에 그 코케츠 당신이 그렇게 DNA 조사를 받았네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케츠가 만약 내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려 했지? 라고 하니까 조즈카도 나도 내심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작가님. 이러는 거죠. 그러더니 あなたは気持ちの悪い歪んだ性欲を発散させているだけのただの最低下劣な変態シスコン野郎なんですよ。ところで先生、今何時でしょう？先生の時計は私が持っているんでした。私手癖が悪いんですよ。 갑자기 사라락 하면서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영매사이기도 하지만 마술사이기도 하죠! 하면서 마술사가 이 정도 줄도 못 풀면 안 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작가 아이자와 사코가 과거 마술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술사들한텐 당연한 건가 봐. 밧줄 정도 푸는 거는. 하여튼 그러고는 짜잔 하면서 시계랑 막 휴대폰 이렇게를 딱 꺼내면서 보여주더니, 지금까지 우리 대화는 경찰이 모두 듣고 있었죠? 하면서 이제 질렸으니까 형사님들 오셔도 됩니다! 하니까 이제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주인공 코케츠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즈카가 하는 말이, 私は探偵ですよ。霊媒探偵城塚翡翠とでも名乗っておきましょう。先生のような社会の敵を排除するのが私のお仕事です。 나는 영매 탐정 조즈카 히스이, 당신 같은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게 내 일이죠!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책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목이다. 영매 탐정 조즈카다. 이게 소설을 읽다 보면은, 아니 조즈카는 영매잖아. 그리고 탐정은 코케츠가 탐정이잖아. 어째 보면은. 근데 왜 제목이 영매 탐정 조즈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제목이 이럴까? 뭐 하면서 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공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조즈카가 탐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래서 인기가 있겠구나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뭐 반전이라든지 트릭적 요소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조즈카 히스이라는 여성 자체가 좀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화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캐릭터가 초중반 이후 정체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 갯모애라고 하나, 이게 뭔가 좀 성격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물론 조즈카가 연기를 해왔던 거지만 뭔가 순진한 여자아이 코스프레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살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깔보는 듯한 뭐 말투를 하면서 상대를 추궁하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요소이지 않나 싶고, 제가 진짜로 트릭 같은 거를 압축으로 대충 느낌만 말한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셔라.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영매탐정 조즈카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人間は信じたいものを信じちまう生き物だ。
真実がどうあれ気をつけるんだな。 끝!